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40회 방송은 평소와는 달리 청취자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와 사회운동 단체들이 정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 바로 4월이기 때문인데요. 노동자 건강권이란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함부로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권의 박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루에 300명꼴로 재해를 입고 약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노동자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라는 인식이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함께 들으실 첫 곡은 아이유 블루밍입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에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꿈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너에게 한 번개를 더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진위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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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고르지 마라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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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발성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een and blue 엄지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터질 것 같아 루비가 빠져 어지러워 I feel 너에게 가득히 채워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100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의 색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가는 꿈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네, 이번에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 오늘도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입니다. 네, 그나저나 영신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엔 좀 사무실에 일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벚꽃 구경도 다녔어요. 예, 맞아요. 아무래도 따뜻한 봄날이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도 벚꽃 구경도 할 겸 경치 좋은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꽃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러고 나니까 그럼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날 좋을 때 멀리 어디론가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만 일터 주변의 가로수길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를 좀 걸어본다든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짬짬이 걷기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최근에 아침마다 달리기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운동이라든지 뭐 산책도 마찬가지고 그걸 또 하나의 일로 생각하면 그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나만의 루틴을 갖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리기라니 아주 좋은 취미인데요. 그 체력이 부럽습니다. 네, 의지가 중요합니다, 영신님. 네. 네. 아무튼 저도 영신님도 그리고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봅니다. 앞에 얘기가 좀 길어졌나요? 아니요, 저는 이런 얘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송 주제가 있기 때문에 딴 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영신님, 오늘 노동상담소에서 다룰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즉 노동 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노동상담소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있었죠. 네네. 그때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안전하지 않은 일터는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와 공상처리 합의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산재에 대해서 다뤄보기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무엇인지, 노동자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용현님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둥둥.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러니까 이제 재해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뭐 검색 찬스도 되나요? 뭐 검색해 보셔도 되긴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글쎄요, 일단 바로 대답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럼 먼저 OECD 평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사망 만인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에요. 네. 이게 OECD 평균은 0.29명입니다. 1만 명당 0.29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네. 독일은 0.15명이고 일본은 0.13명이래요. 네. 만인율로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순위가 또 높은 편에 속하겠죠? 네,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23년 동안 2번 빼놓고는 계속 1위를 했었어요. 산재 아이고. 사망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죠. 2005년부터는 좀 줄어서 그나마 지금은 3위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 0.4명 정도 되려나요? 비슷해요. 어.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0.43명이라고 합니다. 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고 만인율은 0.43명이라고 합니다. 828명. 정말 큰 숫자인데요. 한 달에 70여 명이 사망하는 꼴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용현님, 네. 우리나라의 산재 발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렇게 딱히 높지가 않대요. 그런데 사망률은 엄청 높아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신님께서 앞에서 공상 처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하도 빈번해서 통계에 잡히는 산재 발생률도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영신님,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은폐 행위를 한 사람, 공모한 사람, 사업주, 법인, 재해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하면 은폐하지 말고 꼭 산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산재 은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특히 사업주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노동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수반되는 신입직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인 그리고 물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네, 좀 어렵죠. 사용자의 이 노동자 보호 의무가 바로 노동 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의 근거예요. 즉,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사용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 건강권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런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법률들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과 치료, 재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법률들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률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 안전 및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즉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살펴볼까 해요. 네. 첫 번째로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그리고 뭐 그런 장소에 대한 경고, 그리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네. 용현님은 안전보건 표지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예전에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이 봤고요. 네네. 지금은 건설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언뜻 봤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본 안전보건 표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탑승 금지, 차량 통행 금지, 그리고 인화성 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같은 그런 표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 안전 보건 표지는 작업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사항이나 경고사항이나 지시사항이나 안내사항들을 표지판으로 만든 것을 말해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서 이런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는 한글로 써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모국어로도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는 외국어로도 안전보건 표지가 작성돼 있는지 나중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노동자의 안전에 국적이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 같은 내용들이 한글 말고도 그 외국어 그 모국어로도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표지를 설치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일터는 항상 급박하게 돌아가고 표지가 아무리 잘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 그걸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게 맞는 상황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요. 아이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들 비슷한 고충을 저처럼 겪으실 거예요.
요새 길가에서 흡연구역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떨 땐 금연구역이라고 써놓은 표지를 못 보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적도 실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네. 끊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이제 표지를 부착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상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서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서 굉장히 세세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노동자 배치나 교육, 작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산업법 시행령 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그 밖에도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 장치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 반드시 정비한 다음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동력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에 노동자의 머리카락이나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알맞은 작업모나 뭐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노동자가 날이 있거나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장갑이나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 조치들을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갑을 끼거나 작업모나 작업복을 착용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법에서 전부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용주가 지켰던 것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네. 사용주 입장에서는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장갑, 뭐 방진 마스크 등 여러 가지를 구비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구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에만 몰두하다 보면 노동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 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사용자의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는 노동자의 그러한 조치 준수 의무로도 이어집니다. 사용자가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한 조치는 노동자가 꼭 따라야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더워서 작업복을 안 입는다거나 불편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 및 보호 장치는 꼭 착용해야 한다는 거, 그게 노동자의 의무라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날이 덥다고 가죽으로 된 용접용 작업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용접 물통이 튀어서 옷도 다 태우고 그러다가 내 살가죽까지 태우기도 하거든요. 너무 위험하네요, 이런 건. 예, 그렇죠. 네. 부끄럽지만 제 경험담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제가 예전에 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 네.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조선소 만드는 회사에서 네, 하청 네. 노동자로 일하다가 아. 이제 용접 자켓을 당연히 하나씩 지급을 받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근데 여름에 두꺼워야죠. 네. 그렇죠. 두껍다고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이 더울 때는 땀이 차거든요. 네. 근데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용접 자켓이 또 땀에 젖으면 또 무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작업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용접 자켓을 벗어 제끼고 그냥 일반 작업복만 입고 일을 하다가 아이고. 또 이제 그 위보기로 해서 오버헤드로 용접 작업을 하는 와중에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어머. 그게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어디로? 상의 안쪽에 아. 안쪽으로 불똥이 타고 흘러 들어가서 너무 아프겠어요. 이 백가죽까지 또르르 타고 들어가서 아주 작은 화상을 입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보호장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안전 장구류는 이렇게 무겁다고 해서 혹은 귀찮다고 해서 안 쓰고 그러면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는 산재 발생 시 재해 발생 원인,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계획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까 저희 노동상담소 시작하면서 산재가 발생하면 꼭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네.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그 뭐 산재 발생으로 인해서 다음에 입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원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산재를 은폐하려고 해요. 맞아요. 산재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도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거.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꼭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용자의 의무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건강 진단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해로움을 조기에 찾아내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다들 직장 건강검진 하고 계실 텐데요. 1년에 한 번,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보통 자신의 생년이 짝수이면 짝수해 검진을 받고 홀수면 홀수해 검진을 받죠. 네네. 이런 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생년이 짝수라서 네. 2024년 올해에는 저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네요. 용현님도 빼먹지 않고 잘 검진 받고 계시죠? 그럼요. 라고 답하지만 네? 실은 제가 작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해로 연기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또다시 저와 같은 실수를 또 반면교사 삼아서 정기검진을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건강검진 예약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나신 김에 빠른 시일 안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일터의 유해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처벌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장 관리 감독도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위험성 평가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떤 현장에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는 그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아마도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행정적인 절차 수준으로만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는 위험을 발굴하지도 개선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위험성 평가는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정말 현장에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해서도 안 되겠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안전 및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사용자가 해야 할 대표적인 의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의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무 사항들이 있어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인데요. 네. 문제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렇게 막 버젓이 위반하는 이유가 뭐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잖아요. 네.
그건 다 비용이죠. 음.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한 비용이죠.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산업안전법을 위반한다 해도 그 처벌의 정도가 좀 매우 작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 80% 이상의 기업이 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법을 지켜서 얻는 이익보다 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이 크다는 인식 때문인 거죠. 사람 목숨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텐데 사용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좀 충격적이네요. 80% 이상의 기업이 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예. 네. 기업들이 이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많은 규정들을 이렇게 두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주요 내용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금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산재 사고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반월시아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95%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네. 방금 영신님 말씀처럼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50인 미만 사업장에 면제되는 법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서 제조업을 포함한 임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일부 업종에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나 산재 발생 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건강센터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 건강센터 처음 들어보시죠, 혹시? 아니요.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네.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고 해요. 6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퇴근 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전보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직업병 예방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고 뇌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나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이용 요금이 무료래요. 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안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시흥에 있는 경기 서부 근로자 건강센터예요. 성남에는 경기 동부 근로자 센터가 있고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재해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적 의무화 규제는 덜 받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근로자 건강센터가 이곳 안산 시흥 지역에서도 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잊지 마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영신님 오늘 나눌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늘도 영신님이 준비해 오신 곡으로 오늘 방송을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인 서울전자음악단이 부르는 고스트 라이터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2024년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락 노래로 수상을 했다고 해요.
기대가 되는군요. 네. 저는 잘 모르는 노래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전자음악단의 고스트라이터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Ghostwriters took your breath away. Ghostwriters took your wallet away. Ghostwriters wanna hold your hands, but they hid behind the curtains. The puppets sing their songs, smile like the clowns. It may last forever, you just let it be. Pay the money to the masters. Hello again to another day. Goodbye again to yesterday. The master was ruling your mind today. You never know who are they. Those writers don't make it bad, but they made a fool of everyone. Those writers into the stones, doing their suckers every day. Puppets sing their songs, smiling like the clowns. It may last forever, you just let it be. Pay the money to the masters. Hello again to another day. Goodbye again to yesterday. The master was ruling your mind today. You never know who are they. Hello again to another day. Goodbye again to yesterday. The master was ruling your mind today. You never know who are they. Again to another day. Goodbye again to yesterday. The master was ruling your mind today. You never know who are they. Hello again to another day. Goodbye again to yesterday. The master was ruling your mind today. You never know who are they. It's such an easy game to play.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 이 시간에는 노동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 권리들인데요. 네.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 보장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들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사업주가 알아서 안전하게 작업 환경을 만들 거라고 믿는 건 좀 순진한 발상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업주가 무슨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저는 알 권리인 것 같은데요. 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질문하고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일단 내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일터에 어떠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어떠한 유해한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알 권리의 보장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슬픈 사례이긴 한데요. 네. 2014년과 2016년 삼성 같은 그런 기업들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한 하청업체에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서 실명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몰랐어요. 네. 사용자는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취급 시의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죠. 메탄올 같은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그가 다루는 물질의 유해성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중요해요. 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그 MSDS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걸 작성해서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MSDS가 없다? 뭐 이상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자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당하게 작업에 쓰이는 물질이 무엇이고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취급할 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사업장의 위험 소지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겠죠.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알 권리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영신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알 권리는 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서 위험을 인지하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사업주에게 어떤 유해 물질이 우리 회사에서 유통되거나 취급되고 혹은 배출되는지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권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권리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작업 중지권이라고 말하는 권리군요.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 사업주가 해야 될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시와 무관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지하고 대피한 후에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고 해서 사업주는 그걸 빌미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도 보장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작업의 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고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된 그런 예시를 보면 뭐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네. 그리고 뭐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 작업을 실시해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높은 그런 경우. 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부속 설비의 심각한 고장이나 변형으로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그 예시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저는 다 경험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데 네. 저는 뭐 산소 농도 측정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기도 했고 그 네. 두 번째 사례는 네. 그 가연성 물질이 밑에 쭉 적재가 돼 있는데 네.
그 위에서 제가 좀 높은 장소에서 네. 고소 작업이라고 하죠. 고소 작업을 하면서 그 화기 작업을 했거든요. 아. 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뭔가 약간 좀 물량을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그 음. 검사 기일이 얼마 안 남은 때여가지고 네. 정말 다급하게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전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중으로 작업하는 일들이 당시에는 막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그때 작업 중지권을 알았으면, 네, 네. 그리고 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은 네. 당장 그 작업을 멈췄어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네, 네. 예.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건 급박한 상황이다, 급박한 위험이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 어쨌든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부여돼 있긴 한데, 일단 작업이 중단되면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현실에서는 소송이 따라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문제인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작업 중지권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해놓고도 실제로 이걸 행사하면은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징계가 뒤따라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재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도 결국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법에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좀 유명무실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이런 기업들의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겠네요. 네. 영신님, 그 다음으로 살펴볼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권리는 뭔가요? 네. 그 최근에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서 대두되었던 권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주거권에 관한 것입니다. 용현님은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보편적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거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보통 이렇게 농막이라고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2020년 말에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비닐하우스 채소 수확 업무를 하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샌드위치 패널의 가건물이었고 비닐하우스 내에 위치해서 고온 다습했고 그리고 침실 안에 이렇게 개폐형 창문이 있고 냉방과 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는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봐야 비닐하우스 아니고 그리고 농막이 논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어놓으면 온갖 벌레들과 분뇨 냄새가 나니까 닫아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창문이 완전 유명무실하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기 누전 차단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침실 바닥에 전기 필름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숙사 내부의 곰팡이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말에 어느 겨울 한파 경보가 내려졌던 날인데요. 속행 씨가 그런 날에 기숙사에서 주무시다가 사망하셨던 거예요. 고인은 간질환을 앓던 중이긴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간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산재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농업 이주 노동자 속행 씨 관련된 소식을 뉴스 보도에서 종종 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열악한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속행 씨의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기숙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산재로 인정되는 게 당연하겠죠.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희 월담 노조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실권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노동자 건강권과 연결지어서 지역사회에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네. 그 사업장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기숙사 같은 주거시설 문제도 노동자가 쾌적하고 편안한 곳에서 지내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주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이라고 그렇게 사사롭게 보기는 어렵고 고용 허가제 하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일터를 알선했기 때문에 산재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현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국가가 사실상 취업 알선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속행씨 사망 사건 이후에도 농업 이주 노동 현장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폐가 등의 그런 기숙사 숙소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서류상으로는 빌라 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주택이나 그런 곳에 기숙사를 쓰고 있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농지 옆에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쓰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유. 용현님 말씀대로 정부가 나서서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를 금지해야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속해 있는 법무법의 원곡에서는 고 속행 씨의 유족을 대리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용현님과 노동상담소 청취자분들께도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저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원곡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상담소는 여기까지죠?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신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노래 선물 하나 더 해주고 가실 거죠? 네. 오늘같이 화창한 봄날에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네. BTS 방탄소년단의 봄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코너 닫으면서 BTS의 봄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신님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금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걸 떠드는 자기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또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라 또 몇 밤을 더 세워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건지 비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 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사장님 정도를 빼면 회사의 업무를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노동자에게 감히 그런 법적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작업중지권은 세상에 없던 권리가 아닙니다. 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를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죠. 작업중지권은 지속적인 노동계의 요구로 지난 1995년 도입됐고 이듬해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조항 도입은 정부 법안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 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박한 위험, 작업 재개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일방적 판단과 작업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이 때문에 위험하고 열악한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더라면 일터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작업중지권 보장 현실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해 9월 작업중지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지난 4월 4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18일자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는 원고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콘티넨탈 지회장에게 7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 있는 KOC 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56분과
오전 9시 30분께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약 300리터 누출됐다고 해요. 티오비스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연소 시에는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로 변질해서 호흡곤란이나 구토,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이라고 하죠. 당시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에서 반경 500m에서 1km 거리에 있는 주민에게 대피 방송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인근 6개 공장에 대피를 유도했고요. 그러나 타고 지점에서 반경 200m 이내에 공장이 있던 콘티넨탈 사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남덕 콘티넨탈 지회장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용자 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 행사 요건인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조 지회장에게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017년 3월 시작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사용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는 사용자 주장을 수용했고 2심 역시 작업 중지권 행사 주체는 노조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산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자는 게 작업 중지권의 취지인데 노동자들이 적법성의 틀에 갇혀서 작업 중지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의식인데요. 개별 노동자는 긴급한 사고 상황을 정밀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러한 1,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업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소방본부 설명 등을 토대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사업주가 위험을 방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업 중지권은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죠.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대피하거나 작업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꽤 높은 결단과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게 여전한 현실이죠. 이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업들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징계와 손배 가압류를 남발하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대피하지 못하거나 작업을 거부하지 못해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어야만 합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내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지권의 실효성을 앞으로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뿐만 아니라 위험 정보를 알 권리, 위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두루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알 권리,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는 노동자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 기본권이라는 점은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일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권리를 찾아나갈 방법을 동료들과 함께 찾아나가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월담의 노동의 수다 임용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